에, 이번 영상은 지난번에 제가 사촌이 땅을 사면 축하하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올렸었는데, 오늘은 그 두 번째 이야기로 예전에 성경 인물에 대해서 한 예를 들어봤는데, 이번에도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기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공통적으로 나타났던 병의 현상이었습니다. 이는 시대구화를 막론하고 있었던 사실이기도 합니다. 이 시기에 대해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음을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른 문장으로 연계시킨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에 관련해서 이 사마천의 사기열전이라는 구절을 인용해보면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은 상대의 대재산이 나보다 10배 이상 많으면 무시하고 헐뜯는다. 100배가 넘으면 이때부터 곧 두려워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1000배가 넘으면 그들 위해서 심부름을 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0,000배가 넘으면 그 밑에서 하인 노릇을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만물의 이치라고 되어 있는 거죠. 위의 내용을 보면서 이것이 세상 만사임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시기하면서도 부러워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결론은 자신의 재산이 상대보다 훨씬 많아야 직성이 풀린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시기할 거면 부러워하지를 알던가 부러우면 시기를 하지 말아야 하는데, 인간 사회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부러우니까 시기하는 것 아니냐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시기하는 것과 부러워하는 것은 상극입니다. 그 사람을 부러워하면 본보기를 하고 이를 답습하거나 그 사람에게 노하우를 배우려고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 그 사람을 따르거나 머리를 조아리게 됩니다. 그렇지만 시기하는 것은 그 사람을 헐뜯고 배우려 하지 않는 거죠.
거기에 부러워한다면 내가 너보다 더 잘났듯이 잘났 말하고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빼앗기 위해 생명까지 위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몬스터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주인공 강지원 씨하고 정보석 씨가 나왔던 드라마였는데 월화 드라마였는데 근데 그 주인공들이 서로 숙부와 조카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누이와 매형의 재산을 빼앗기 위해 이들을 살해하고 재산을 차지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평소에 그 드라마 속 주인공의 부모가 평소에 덕망이 많았는데 그러다 보니 일을 시기한 그 조카 아니 그 동생 그러니까는 주인공의 숙부죠. 그렇게 연결이 돼서 드라마가 전개해 나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캄보디아라고 크메르 루즈라고 악명 높았던 무장단체가 있었습니다. 당시 그 수장이 자국민의 약 4분의 1을 학살한 사건이었는데 그리고 그 사건이 일어나고 30년 후에야 당시 지도층들이 대거 체포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수장인 폴포트는 이미 사망한 한 10년쯤 된 때였죠. 그 중에서 얼마 전에 사망했던 카잉 구액 등 당시에 그 인사들이 크메르 루즈의 조직원들이 수면 위로 드러났는데 당시 웬만한 웬만한 선진국 지도층을 능가하는 초호화판 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대부분 후진국들의 지도층 인사들은 그러한 행각이 많이 드러나곤 했었죠. 이름도 참 구약질 났었죠. 어찌되었건 결국 그 이후 캄보디아의 삶은 우리나라의 1970년대 수준 아니 그때 우리나라보다 더 못 살던 시대로 돌아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한 카페 게시판에서 올라왔던 글이었는데 당시 어느 일본 개인 투자자가
뭐 말이 뭐 개인 투자자라고 했지만 그 사람이 뭐 로또에 6억 엔이 당첨된 이후에 그의 하루 하루 일과를 하루 일과 목록을 작성한 글이 있었습니다. 보시면 바로 이렇게 보시면 여기 하루 스케줄을 보시면 뭐 이렇게 그 뭐 하루에 뭐 거의 뭐 이건 거의 뭐 반복적인 이렇게 해서 반복적인 생활을 한다는군요. 이를 두고 뭐 당시 댓글 중에는 뭐 부럽다고 하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가 보기엔 이러한 생활이 그렇게 뭐 부러울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정도의 자산이 있으면 뭐 크루즈 여행도 하고 뭐 세계 일주도 하고 그렇게 좀 무슨 의미 있게 좀 살아야 하는데 뭐 그냥 뭐 집 아니면 뭐 오락실 뭐 이렇게 해서 그러한 번복되는 생활을 하는 것 같아서 이제 그렇게 그 타인의 입장에서는 뭐 이게 뭐 부럽다기보다는 약간 좀 인생을 너무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이 어린아이의 생일 계획표와 성인의 생활 계획표는 다를 것입니다. 성인이 되어도 어린아이의 생활을 그대로 이어간다면 3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속담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 복권 당첨자의 저러한 일상이 매일 반복되는 건 아닐 것입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재물을 얻었던 그 재물은 의미 있고 거룩한 일에 사용되는 게 정당할 것입니다. 뭐 그러니까 뭐 앞서 말한 대로 뭐 가보지 않은 것도 가보고 그 나머지는 기부를 하거나 목표를 세운 것에 대한 투자를 해가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그것이 가치 있는 삶인 거죠. 이 또한 삶의 질도 한 단계씩 성장하고 성숙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